이제 전자신청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자, 어디를 가냐면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제. 공동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나오죠. 맞습니까? 요 내용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나옵니다. 이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매매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배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긴다. 매매합니다. 매매했을 때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 등기 의무자. 자, 등기함으로써 뭐니까 이득을 보는 자. 등기 권리자.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체부상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절차부상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반드시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이게 쉬운 문제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붙으면 아니다 해야 돼요. 알죠? 대부분이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말소 등기입니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할 때 뭡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바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보세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이 사람이 매수인. 맞아요? 이 사람은 매도인 이렇게 됩니다. 매도인. 자, 이렇게 되는데 환매 특약 등기한다. 요거 비교해야 되지. 환매 특약 등기. 우리 다음 주에 뭡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 할 때 지적법 특강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지적법 내용 하면서 등기법 이 자료도 판소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린트만 하면 돼요.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공짜 드린 거 아니고 복사비는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그렇게 하고 계시면 네, 나중에 드릴게요. 자, 일단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이렇게 됩니다. 의무자, 권리자 되는데 환매는 도로 사오는 거잖아. 맞죠? 도로 사오는 거니까 권리자, 의무자 바뀝니다. 맞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매수인이 뭡니까? 매수인이 뭐가 됩니까? 등기 의무자. 얘가 이제 등기를 여기 받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환매의 경우는 이 사람이 등기 뭐가 됩니까? 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매매 대금하고 매매 비용 주고 환매 대금 주고 사왔잖아. 이 사람은 뭡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바뀐단 말이야. 이전 등기했을 때고 환매했을 때는 매도의 매수인이 바뀐단 말이야.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포인트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 누굽니까? 여기 그릴까? 여기 밑에 그립시다. 전세권 설정 한번 그려보자. 자, 우리가 전세금 1억을 꼽아요. 1억을. 그러고 이쪽 사용 수익 하려고 하기 위해서 권리를 갖잖아.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뭐예요? 권리자지. 맞아요? 전세권 설정해주는 사람. 설정됨으로써 제약받죠? 전세금 반환 못하면 겸해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 사용 수익 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뭡니까? 등기 의무자.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 이해됐어요? 이렇게 다 띄고 있어요. 되는데 뭐가 나오면은 말소. 자, 우리 전세계약 2년이 끝났잖아. 그래서 전세금 내주고 이 사람 권리 없애버리지. 말소할 때는 어떻게 누가 좋아?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다시 자기 완전한 권리 취득하는 거잖아. 등기 뭡니까? 권리자가 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말소해줘도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317조에 보면은 민법의 317조에 보면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뭘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무슨 소리 줘야 됩니까? 말소수를 준단 말이에요. 무슨 이익입니까? 동시이익이다. 기억납니까?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말소란 말 나오면 이 사람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의무자. 자, 마찬가지야. 이게 지상권자야. 지상권자고 뭡니까? 이 사람이 지사고 설정자야. 똑같아. 자, 권리자 의무자 똑같은데 말소란 나오면 바뀐다. 됐죠? 네,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설정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자가 누구예요? 전세권자. 말소한다 나왔을 때는 뭡니까? 말소 나왔을 때는 우리들은 설정자가 됩니다. 바뀐다는 거 알아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아까 봤었어요? 안 봤어요? 봤죠? 지역권입니다. 자, 지역권. 자, 봅시다. 그림도 다시 한 그려보자. 다시 지역권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지역권. 요 토지를 사용한다. 요건 무슨지? 승역지. 요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승역지. 요거는 뭐예요? 요역지. 요역지. 자, 그러면 어디 토지에 설정한다 그랬어? 승역지 토지, 여기 갑 토지에 설정한다 했지, 지역권을. 맞아요? 네, 설정한다 그랬지. 그리고 이 요역지에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지역권 등기 여기 설정한다 그랬잖아, 등기부에. 맞죠? 직권 이게 납니까? 네, 됐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승역지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일단 갑을인데, 갑입니까? 을입니까? 자. 누가 편익을 받아? 가리키고 있잖아. 그럼 얘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 그럼 누구야? 승역지 소유자. 그럼 여기 지역권 설정하니까 지역권 설정자. 저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안 들어갔지만 이거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어렵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지역권자가 여기서 누구야? 그렇지. 지역권자잖아. 권리자입니다. 알겠죠? 말소할 때는 바뀌는 거야 또. 알겠어요? 말소는 바뀐다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알겠지? 네, 됐어요 지금. 됐죠? 자, 누구 토지에 설정을 해? 갑의 토지. 그럼 승역지 소유자, 이 승역지 소유자잖아.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은 권리자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아까 복습하면은 이 지역권 등기가 딱 설정되면은 여기에 뭡니까? 지역권 등기 어디입니까? 요역지 소유권에는 어디입니까?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갑구에 을구에? 을구죠. 소유권 이외 권리니까. 을구의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등기한다. 요 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된 거지.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권 봤습니다. 지역권은 누굽니까? 지역권 설정자가 제일 누구야? 갑. 맞아요? 지역권자가 누구야? 을. 이 사람들이 뭐야? 권리자가 됩니다. 됐어요? 권리질권은 뭔데요? 권리질권은 저당권을 잡는 거야. 그러면은 저당권자가 뭐야? 의무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권리질권자가 직권 설정하잖아. 이게 뭐야?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누구였습니까? 아까 갑이었지. 을이 예약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가. 맞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에 가등기 해놨잖아. 맞아요? 그러면 가등기에 본등기 해달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 됐습니다. 여기 다 끝났어요. 여기. 다 됐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책에 봅시다. 144페이지. 자, 일단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돼 있습니까? 네, 그래 돼 있고 그 밑에 참고학습은 아까 했어. 등기 뭡니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아 다르다. 이게 민법에도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우리 등기법에는 옛날 예적이 나왔다. 십몇 년 전에. 요즘 이런 거 안 된다. 민법에서 낸다 말이야.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권이고 등기 신청권은 뭐야? 공법상 권리를 했죠? 네, 읽어보시면 되고 요즘 시험 안 나옵니다. 밑에 가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시험의 포인트예요. 아시죠? 얘가 이제 다시 또 나올 때가 됐어요. 네. 30회, 31회 나오고 32회 때는 지문.
33회 때도 지문 나왔거든. 그런데 단독문제 안 나왔다고. 단독문제 나올 때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묶어놓으시고, 실제 부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자,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죠.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 해줘야 되는 사람이 의무자. 절차 보상은 뭐냐? 등기함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등기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 불이익 보는 사람을 의무자를 한다. 됐어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 외우려지 말고. 자, 그래서 맨 끝에 줄 갑니다. 밑에 3번에서 맨 끝에 줄, 세 번째 줄. 반드시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그렇지, 그게 시험에 나왔어, 별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왜? 무슨 등기 때문에? 말소 등기와 판매 등기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달라지거든. 권리자 의무자가. 맞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딱 두 가지만 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판매 특약 등기를 할 때는 달라지거든. 맞죠? 그럼 설정 등기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말소 등기 할 때는 달라지거든.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위에 등기 권리자가 뜻이 뭔지, 의무자가 뜻이 뭔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냐가 시험 문제란 말이야. 알겠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 말소 등기와 판매 등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판매 등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정리 막 쫙 돼 있습니다. 쫙 돼 있어. 다 했어, 이거.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있죠. 자, 2번 문제, 프린트 2번 문제. 30의 기출 문제 한번 보자. 30의 기출 문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맞아야 틀려. 이제 막 맞출 때 안 된다. 금방 했잖아. 응? 금방 했는데 금방 틀리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실제 보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절차 보상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말소 등기와 판매 특약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자, 1번 맞고요. 2번 질문 어떻습니까? 실제 보상 등기 권리자는 어떻게입니까? 실제 보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를 협력이라는 단어가 돼. 자, 그래서 실제 보상 등기 권리자는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맞죠? 맞습니다. 3번 질문은요. 맞잖아. 절차 보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이익을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맞죠? 실제 보상 권리 의무자에 대해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맞고 4번 질문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 뭐야? 그렇지. 말소는 바뀌지요? 말소는 바뀌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 말소 나오는 게 말소가 핵심 단어야. 풀 때. 우리 저당권 설정할 때는 돼요. 저당권 설정할 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그럼 누가요? 저당권자가 뭐예요? 권리자지. 근데 말소가 나오면 바뀐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 시험 문제 읽을 때 뭐예요? 시험 문제 풀 때 말소가 포인트다는 거. 별표 딱 해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4번 맞아. 5번 지문. 부동산이 각각 을과 병이 매도되어서 나는 등기 명의가 가배로 남아있다. 병이 누굴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한다. 자,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 지금 병이 대위하잖아. 등기 권리자가 누구야? 을이지. 을이 등기 권리를 대신해서 해주잖아. 그럼 여기서 뭡니까? 병이 아니고 을로 고쳐야지. 대위하는 사람이 누구야? 병이 대위 신청. 좀 이따가 배웁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맞죠? 대위 신청하는 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거야.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군데? 을이죠, 을. 채권자 병이 을을 대위해서 하잖아.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군데? 병이 아니고 을이다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하느냐 이 포인트야. 알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답이에요. 뒤에 넘기면 해설 다 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어요. 해설 치고 문제 친다고 막 새가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다 해놨어요. 자,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47페이지. 자, 별표 또 해놓으셔야 돼. 무슨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뭐 신청? 자, 우리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무슨 신청이라고? 단독 신청.
자, 집배 없대, 집배는 뭔데? 지 혼자밖에 없어. 그럼 이미 단독 신청 끝나서 내가 이제 몇 개 읊어볼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상속등기 하잖아. 상속등기 무슨 신청? 어떻게 알았어? 동그라미가 한 개야. 참네, 너무 잘하네. 에? 상속인에 등기는 뭔데? 아버지가 저질러 놨어. 그럼 상속인이 아버지 저질러 놓은 거 그냥 해줘. 상속인에 등기를 해줘. 맞죠? 공동신청. 동그라미 몇 개야? 2개. 맞죠? 그 다음에 유증은 무슨 신청이야? 어떻게 알았어? 어유 잘한다. 맞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시험 문제 박스에 나오는데 뭐 단독 신청 문제 나오면은. 그러면 단독 신청 딱 박스에 유증이나 상속인에 대한 등기는 낸다 안 낸다? 낸단 말이야. 상속등기를 내든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기 나오는 겁니다. 기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습 본단 말이야. 동그라미 한 개, 2개, 앞에 2개, 한두 개로 다 끝내잖아. 공동도 동그라미 2개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야. 공동. 알겠죠? 네, 됐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 단독 신청인데 판결 아까 했지. 판결. 판결서도 가서 단독 신청하죠. 예? 판결서. 이 등기 안 해주는데, 안 넘겨주는데, 내가 판결 받아가지고. 돈은 다 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다 줬는데. 그 판결서 가서 등기 칩니까? 아닙니까? 치죠. 내가 건물 지었어. 내가 건물 지었어.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네?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했네? 혼동이죠? 혼동 섞였어. 섞이면 하나밖에 안 남잖아. 뭐만 남아? 소유권 남잖아. 그러면 내가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 전세권을 말소해야 다시 전세 놓을 수 있거든. 맞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소유자면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지가 가야 되지. 지 서류 다 두고 있잖아. 지가 무슨 서류 달고 있어? 우리 아까 계약 317조 내용이 뭐였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을 반환하면서 말소서를 준다 했잖아. 말소서를 누가 들고 있어? 네가 들고 있잖아. 그럼 지가 가서 말소해야지. 혼동일 때. 맞죠?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하면 지가 가서 혼동일 때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이해로서 됐어. 이거를 외우려 하니까 뭡니까? 안 그래도 공법 외울 거 많은데 뭡니까? 이 등기법까지 다 외우려 하니까 머리가 폭발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또 가보자. 개명했네. 이런 개명했네. 말자에서 말순위를 바꿨어. 단독 신청. 이게 이름이 뭔데?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야. 맞죠? 지가 증축했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맞죠? 이것도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 지가 합병했다, 합필했다 이런 것도 누가 합니까? 지가 했잖아. 됐어요? 거의 다 끝났다. 거의 90% 다 했다. 에? 단독 신청 되겠죠? 그럼 이제 자 쭉 가면 돼요. 자 갑시다. 자 147페이지의 첫 번째 줄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의 권리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자 지금 합부를 위해서 공동 신청하는데 네 번째 줄 무슨 규정?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때는 무슨 신청한다고? 단독 신청합니다. 자, 단독 신청하는 경우 밑에서 어디입니까? 13번까지 있죠? 자, 이제 신경하자. 판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상속, 합병, 지가 합병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있잖아요. 자, 요거는 가처분 명령 정본. 이 판결서 같은 거야. 가처분 명령 정본이라는 게 판결서야, 판결서. 이 판결서가 지금 가등기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이럴 때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이 첨부했다. 당연히 무슨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다. 가처분 명령 정본이라는 게 뭐라고? 판결서를 생각하면 돼, 그냥. 알죠? 판결서 가서 가등기 한다. 그리고 승낙서 있다. 지 앞으로 본등기 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뭐라고요? 단독 신청이고 멸실 등기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지. 박살 났는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할 때 말소 등기. 자, 어떤 겁니까? 내가 지상권을 사용하는데 내 죽을 때까지 사용하겠다 했는데 주급부 써요. 그러면 됩니까? 그 서류 들고 가서 말소해야 되죠. 단독 신청. 주급부가 없는데 뭐지. 맞잖아요? 지상권자가 친구라 가지고
내가 지사고 설정자야. 지사고자야. 근데 좀 사용하면 안 되겠나? 그래, 알았다. 근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용해. 그래, 사용해라. 임냐. 맞죠? 나무 심고 해라. 죽으면 돌려두고 와. 약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죽어붙죠? 그럼 이 소리 두고 와서 말씀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죠? 네. 뭐를 사망으로 소멸하기로 한 약정했을 때 말소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부동산 분합 다 했잖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아까 했죠? 경정 등기 마찬가지고. 7번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이죠? 등기 명의를 표시면 지가 개명, 개명. 6번하고 8번 이랬죠? 6번은 뭐야? 지가 붙이고 떼고 뭐 다 했단 말이야. 맞죠? 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는 개명입니다.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행방불명.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자, 등기 의무자 소재가 행방불명이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자, 이게 뭐냐면 전세계약. 요거 나 봅시다. 2년 전세를 했는데, 했어요? 얘가 뭡니까? 317조 내용, 민법 310조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무슨 소리 줘야 말소 준다고요. 전세금을 다 반환했어. 목적물 인도받았어. 근데 말소, 집에 놔두고 왔는데 내일 줄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망 갚았어. 왜? 엿 먹어봐라. 누구 보고 엿 먹어보라고? 모르겠으면 내 보고 엿 먹어보라고 해가 날라붙다니까. 서로 내려준다고. 에? 그럼 어떻게 돼? 이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이게 계속 놔두면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야. 동일한 등기가 오는 것을 뒤에 오는 거 저지하는 효력이 있거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에 돼 안 돼? 안 되거든.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세도 못 놓고 이렇게 하잖아. 맞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뭐하고요? 공시채고하고 그 기간 때 나타나지 않으면 재권 판결 받아서 말소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무슨 채고하고? 공시적으로 채고합니다. 빨리 와서 제출해라. 근데 그 기간 때 안 하면 됩니까? 무슨 판결 받았어? 재권 판결 받아서 말소해버립니다. 알겠어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가등기 명인. 자, 가등기는요, 말소할 때, 맞죠? 이해관계에 있는 가등기 말소할 때도 단독을 말소합니다. 순환서 첨부해가지고. 수용은 당연한 거죠? 무슨 말소입니까? 단독입니다. 수용을 해서 이전 등기 받을 때도 되면 단독을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지 앞으로 이전 등기 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단독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 등기. 요것도 뒤에 가면 배웁니다. 요 별표 한 개 넣으시고. 규약상 공용 취지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요. 신탁 재산에 속한 신탁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자, 체크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요 13가지가 다음 중 뭐라 나옵니까? 단독 신청인 것을 고르시오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번 문제 한번 보자. 3번 문제. 프린트 3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어요? 네. 기업번 핵심 단어 얘기해봐. 보존 등기잖아. 보존 등기는 단독이죠? 그럼 말소할 때도 단독. 자, 그다음에 건전하고 채권. 자, 채권 최고의 감액을 했다. 변경 등기 할 때는 공동해야 돼요. 이거는 맞죠? 금액을 바꿨잖아. 그럼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게 뭡니까? 그거 해야 되죠? 같이 해야 됩니다. 권리 변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T급번의 포인트는 합병이지. 합병으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기 단독이죠? 단독입니까?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합병이 포인트죠. 그 다음에 특정 유증. 공동.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이 하였다. 그러면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 할 때. 직권이죠. 아까 했잖아, 직권. 그럼 단독이 몇 번이에요? 기역하고 티귿. 됐죠? 미음번은 아까 말해서 직권 등기죠. 주셔야 돼요. 직권 등기.
자, 리얼번에는 유증 나왔잖아. 유증 나오면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 바로. 맞죠? 그래서 단독신청 상속 나오면 무슨 신청이야? 단독신청. 옆에 적어놔. 상속은 단독신청. 됐습니까? 그러면 기업번에 보존등기. 좀 어렵게 하려고 보존등기 말소 했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보존등기는 단독했잖아. 말소할 때도 단독이야.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말소하고. 맞죠?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야. 단독으로 말소했다 그러면 단독으로 회복이고. 맞죠? 공동으로 말소했다 그러면 회복할 때도 공동입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답이 1번이죠?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됐고요. 그 밑에 대위 신청 좀 이따 보더라고. 자, 책에 봅시다. 147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단독 신청은,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 요거 한번 보고. 요거 단독 신청 정리 한번 하고 가자. 단독 신청 한번 가자. 자, 단독 신청은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은 풀리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단독 신청인데 승수한 등기 권리자 승수했죠? 판결서 있잖아. 판결서 가서 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단독 신청인데 패소한 등기 권리자가 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독 신청할 수 없어요. 승수한 사람만 됩니다. 누구? 승수한. 이거 보일게요. 승수한이 보이잖아. 승수한 등기 권리자. 자,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인데, 자, 그리고 형성 판결도 된다 안 된다? 네, 된단 말이야. 단독 가능하다. 알죠? 형성 판결이 어떤 겁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어떤 거야? 갑이고 은이고 병인데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자, 공유 분할 청구해가지고 분할 청구하잖아.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거 아닙니까? 필요적 공동소송이야. 그러니까 분할 청구합니다. 맞죠? 이렇게 분할하라고 판결 떨어지면은 이 판결서를 들고 가서 내 앞으로 등기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유물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어떻게 합니까?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갈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원고가 뭔데요? 민사상 소를 제기하면 원고, 받는 사람 받을 피고. 알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판결은 무슨 판결이 됩니까? 확정 판결. 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잖아. 확정 판결인 거. 공정증서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화해조서, 일락조서 이런 건 되지만 공정증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전 등기의 절차를 명하는 확정 판결. 이전 등기잖아요. 이전 등기. 맞아요? 그 판결서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시험 포인트 요겁니다. 10년이 경과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판결서는 10년에 무슨 시효 걸립니까? 소멸시효 걸립니다. 알겠지? 그런데 판결서만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이 판결 두고 가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단 말이야. 근데 무슨 판결이 돼? 확정 판결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요 세 가지가 뭐예요? 어디에? 판결의 핵심입니다. 우리 책의 핵심적인 내용 요 세 가지야. 알겠지? 다시 한번 볼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가 됩니다. 패소한 사람 돼, 안 돼? 안 돼. 이거 보이다.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 원칙이단 말이야. 이행 판결서가.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도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요 병이 가서 등기 신청해주세요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화해조서, 일락조서, 주동조서 됩니다. 화해가 됐을 때 화해조서야. 채권, 채무관계인데 뭐 다툼이 생겼는데 판사가 불러가. 화해해 임마. 화해조서야. 알겠지? 그럼 그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딱 돼 있어요. 알죠? 일락 뭐야? 내 청구했는데 그거 인정할게 이런 거야. 일락. 뭐 있다. 뭐 법률용어 쓰니까 알긴 알아. 맞죠? 그래. 조정됐으면 조정 줬어. 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공정증서는 된다 안 된다? 공정증서 어디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 가면은 공정에 적어놨잖아.
법원에 좀 가면서 보면 공정돼 있잖아. 두 사람이 이제 뭡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 약속을 어겼을 때 판결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요걸 가지고는 할 수는 있다, 없다? 안 된단 말이야. 공정성은 안 돼. 자, 그래서 나머지 다 된다 해놓고 요거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가 요거야. 공정성 써도 된다. 오미가 있습니까? X. 그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인데 확정 판결을 말하는데 여기 사실 이렇게 10년의 경과, 이게 포인트야. 10년의 경과가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일단 판결부터 좀 이따 정리할 거고요. 그럼 상속 보세요. 상속은 무슨 신청입니까? 공 몇 개야? 한 개 단독. 그러면 유증은? 군요. 포괄성 개인의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공공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증여도 안 되겠어? 공동이잖아. 동그라미 두 개잖아. 왜 이래 지금. 동그라미 한 개인 가자 결정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분합. 붙이가 붙이고 합치고 다 했단 말이야. 표시의 변경 등기도 단독. 건물이 부서져. 뭐 몇 시 등기죠? 몇 월 의무가 있어요? 1월 의무가 있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용. 사업자가 지하철 이전 등기할 때도 단독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혼동 단독. 사망으로 어떤 자 권리 사망으로 소멸했을 때도 말소할 때도 단독. 자, 여기 이제 뭐에서 아까 전세권에서 행방불명됐잖아. 공시 최고하고 채권 방해 받았을 때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됐죠? 이제 대기 신청 주겠다 보기라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책에 이제 정리해놓읍시다. 147페이지 상속 등기 딱 보니까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입니다. 첫 번째 줄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별표. 자, 2번 옆에다가 적어야 되네. 보상은 전원에게. 그래. 뭐를 적어야 된다? 보상은 전원에게. 자, 옆에다 딱 적어놓습니다. 보상은 전원에게. 보상 전원.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는 자, 목적물이 뭘 때? 여러 명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아까 봤듯이 요 목적물이 갑하고 을하고 병 3명이 3분의 1씩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습니까? 보상은 전원에게. 보상해 주는데 한 명만 주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칼부림 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거나 상속 등기를 할 때는 공유관계할 때는 누구 명의로 한다고? 전원 명의로 해야 돼. 알죠? 그래서 보상은 무슨 명의? 전원 명의. 근데 가등기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지분도 됩니다. 뒤가 한번 나올 거야. 그 시험에 나오거든. 그래서 보상은 무슨 명의로 한다? 전원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2번의 별표. 법정 상속분에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적 1인이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 별표입니다. 자기 지분만의 등기 상속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됐습니까? 네, 됐고 그 다음에 뭐 3번은 넘어가면 되고 다음 페이지. 법인 합병은 무슨 신청입니까? 단독입니다. 단독. 법인의 분할이라면서 전 법인의 소멸도 단독. 포괄성이 법인 같은 경우도 권리 의무를 승인하는 경우도 단독입니다. 자, 타이틀 법인의 합병 뭐라고요? 단독. 그다음 판결 갑니다. 판결의 별표. 자, 판결은 양갈로 이번에 무슨 판결일까? 이행 판결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가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만 형사 판결인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가면은 확정 판결이나 화해 조서 청구를 했을 때는 됩니다 안 된다? 되는데 맞죠? 형사 판결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뭐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로 했어요. 공정증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별표 무슨 판결이 된다? 두 번째 줄에 확정 판결이고요. 3번의 별표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리지만 10년, 10년이 지나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묻지 않고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4번의 별표 인락조서, 조정조서, 가사조정조서는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 세 번째 주 끝에 공정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전개했어요. 자, 뭐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까?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런 것도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 공정증서는 가지고는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 절차 나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주까지 주고 기업번에 자, 반드시 승소한입니까? 배소한입니까? 승소한 등기 고려자 또는 등기 의무자. 자, 행간편 첫 번째 줄 끝에 승소한 등기 고려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떻게 나갔어요? 승소하든 패소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지? 판결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거 체크하시고 됐습니까? 자, 됐고 자, 옆에 페이지 가셔가지고 디귿번 더 갑니다. 디귿번 채권자 대위 신청. 이게 채자 빠진 것 같아요. 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맞죠? 채자 빠진 거야. 디귿번 앞에 뭐가 빠졌다고? 채자 빠졌어. 채자 빠졌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가 제3들 대위에서 할 때도 자, 그 밑에는 바로 밑에 채권자가 뭘 받아야 됩니까? 이행을 명할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 신청해서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판결이죠. 자, 판결인데 권리자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결 써가지고 자, 그 얘기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리얼번 내용만 줄만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월일 별표입니다. 연월일. 자,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줄 끊어놓고 어디로 가냐면 다섯 번째 주 가면 등기 원인은 무슨 판결? 확정 판결이고 연월일은 확정 판결 1이다. 선고일입니다. 선고일. 자, 등기 원인을 정면 서면은 뭡니까? 판결서 정본이죠. 맞습니까? 판결서 정본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판결서 정본이다. 이거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돼요. 밑에 얘기는 그냥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씩 보면 되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타 경우갑니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단독 신청하고 있잖아. 근데 판결은 이만큼 많이 났단 말이에요. 요거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부동산 분합 지가 붙이고 떼고 했다.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 밑에 거 볼 필요 없어. 어디 가냐면 줄 거면 되냐면 다섯 번째 줄에 몇 개월의 의무가 있어. 지가 붙이고 떼고 했을 때 표시가 변경되지. 1월이야. 맞지? 그 다음에 양갈 2번입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지가 개명이죠. 개명. 옆에다 개명 적어놓고 단독 신청하고요.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이고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이다. 아까 뭐랬어요? 전세권자가 도망가봤단 말이야. 재권 판결 받아서 공시채고하고 재권 판결 받아서 말소합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공시채고 신청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무슨 판결 받았어?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 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입니다. 승낙서 받아서 두 번째 줄까지 주고 싶네요. 승낙서 받아서 당연히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줄 것이고 승낙 받아서 가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옆에 갑니다. 멸실등기. 건물이 무슨 멸실됐잖아. 몇 개월 내? 1개월 내 지가 말소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도 무슨 신청합니까? 보전 단독이죠. 말소할 때도 단독입니다. 수용 누가? 사업 시행자가 포인트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뭐 예를 들면 도로를 닦는다 그런다면은 지자체죠. 자, 되고요. 신탁 등기도 누구를 신청해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 수탁자의 단독 신청입니다. 신탁 등기. 자, 그 다음에 11번 내용은 뒤에 가면 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 나오진 않는데. 자, 넘어갔으면 되고. 자, 12번입니다. 규약상 공용물의 등기도 누가 한다고?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공용 부분의 뜻을 뭡니까? 신청하는데 요건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어떤 겁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자, 설명할게요. 자, 이거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이거. 아파트만 달랑 있으니까 여기 뭐가 없습니까? 노인정하고 관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여기에 뭐니까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한다라는 뜻을 적는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규약상 공용의 뜻의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용물 뜻의 소유권 등기 명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돼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됐고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들어가는데 제3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슨 신청까지 왔습니까? 지금 단독 신청까지 왔어요. 자, 이제 대위 신청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제3자 등기 신청인데 제3자는 누굽니까?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한다고? 상속인이 하는 거지. 맞아요? 자, 갑시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 등기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을이 누군데? 상속인이에요. 맞습니까? 상속인 신청하는 경우다. 상속인의 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하나니까. 맞아요? 자, 책해봅시다. 제3자의 등기 신청. 상속인에 대한 등기 신청 나옵니까? 자, 우리가 제3자 신청은 상속인에 대한 신청이 있고 무슨 신청이 있습니까? 옆에 보면은 대위 신청이 있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57페이지 대리인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제3자의 등기 신청은 몇 가지가 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대위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찍어야 돼. 자, 이게 31, 32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밑에 가서 자, 상속인 갑니다. 상속인. 일단 어디에 현관펜 해야 돼? 상속인. 동그라미 몇 개야? 그럼 위에다 적어야 돼. 상속인은 공동신청이다. 무슨 신청? 공동신청. 자, 그래서 밑에 의 보시면 상속인의 등기 신청이나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다. 아버지가 저질러 놨는데 아들이 마음에 뒤처리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아버지가 뭐 해놨어? 돈 다 받았어. 등기하기 전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뒤처리 누가 해야 돼? 그럼 한번 물어볼게. 여기 시험 포인트. 이 상속인은 억울하지. 그럼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하면은 상속이 내린다니까. 근데 아버지 돈 다 받아 쳐드시고 아들 뒤처리 하는데 상속 등기가 세금가 내보면 미치쁘죠. 맞지? 그럼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넘겨준단 말입니다. 얘가 누구하고? 상속인하고 얘하고. 아버지 그 전에 매매를 했는데 맞죠? 원래 했는데 돌아가신 날짜 6월 1일이야. 맞죠? 그럼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이게 포인트야.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넘겨준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가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에 가름하여 행하는 등기 신청을 말한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이미 존재했다 그랬잖아. 등기 원인이. 맞지? 아버지가 저질러 놓고 아들이 뒤처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밑에 가서 등기 신청 절차.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포인트. 무슨 신청합니까?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럼 등기 원인과 등기필 정보 나와 있습니까? 맞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작성일 때는 매매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출하고요. 맞죠? 상속 등기와 달리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 정보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속인을 증명하는 증명.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증명해야 되죠.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대신합니다 하려면 뭐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사망증명서 제출한단 말이야. 알겠죠? 무슨 증명서? 사망증명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읍면동장의 정보나 기타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등기 실행 절차입니다. 상속인이나 등기 신청의 경우 자, 신청 정보상에 등기 의무자 표시합니다. 서로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하하면 돼, 안 돼? 신청인이 부합하지 않으면 7호에 각하사유입니다. 표시가 다르면은. 그런데 각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예외입니까?
상속은 예외다 이 말입니다. 상속의 등기. 그래서 2번의 별표입니다. 2번에 무슨 등기를 경유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야. 상속 등기를 현관펜 등기하지 아니하고 넘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핵심 정리 다 했어. 우리 다 했어. 상속 등기와 상속인의 등기는 뭐다? 상속인의 등기는 공동신청. 맞죠? 상속 등기는 단독신청. 옆에 박스 있지? 그거만 구분하면 돼. 너 밑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등기 신청 한번 보세요. 자, 등기 원인은 당연한 겁니다. 상속인의 등기는 피상속인에 의한 법률행위, 그리고 매매계약서고, 상속 등기고,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 현관펜. 공동신청. 상속은 단독신청. 등기필 정보입니다. 등기필 정보. 원칙은 제출해야 됩니다. 맞죠? 계약서가 있을 거니까 제출해야 되지만, 상속 등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뭐.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대위 신청으로 갑니다. 자, 대위 신청까지 하고 요거까지 끝내고 대리 신청하고 끝내면 갈게요. 153페이지. 자, 대위 신청 갑시다. 대위 신청. 대위 신청. 별표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대위 신청. 대위 신청이 포인트다.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지금 나왔어요. 자, 누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자, 요게 포인트 보면 돼요. 보세요. 요겁니다. 요 사람 채권자지요. 두 사람이 매매를 했습니다. 대금 줬어요. 그러면 등기 이 사람 뭐예요? 권리자. 이 사람 채무자인데 이 사람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아까 문제 풀어봤죠? 그럼 등기 권리자 누가 된다고? 을이 됩니다. 얘는 뭐만 적어요? 채권자는 적어놨죠.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으로 적어 안 적어? 안 적습니다. 채권자는 성명과 주소만 적으면 돼. 신청이. 얘가 등기 신청하는 애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인 이 채무자를 등기를 딱 쳐놓고 이제 집행 들어가겠지. 맞아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 얘가. 맞지? 안 갚으니까 얘가 대위에서 등기를 침해가지고 치고 집행 넣겠죠. 이게 채권자 무슨 신청이다? 대위 신청. 그러면 얘가 등기된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요거 한다고요. 등기된 나온 다음에 니 등기됐대 조심해야 돼. 응? 그리고 채권자 이름 나오죠. 무슨 은행.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 다음에 앞에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대위 신청 갑니다. 자, 구분 소유자 대위 신청 어떤 거냐? 자, 요 건물이 있는데 다 지었어요. 아파트 다 지었는데, 자, 여기에 101호의 구분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자, 여기서 등기관이 뭡니까? 여기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대위에서 표시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최초로 101호가 최초에 등기 신청하면은 대위에서 등기, 건물의 표지부를 만든다, 안 만든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구분 소유자의 무슨 신청이다? 대위 신청이에요. 자, 보세요. 구분 소유 대위 신청은 구분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101호. 맞죠? 자, 일부가 보존 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뭐 신청한다고?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아파트 딱 지었다. 더샵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1호에서 등기 신청 들어오면은 대위에서 표시 등기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3번. 대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자, 이때도 대위 신청한다. 이 말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신탁 빼고, 요것도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 신탁 등기 한번 볼까요? 신탁. 자, 수익자 또는 누가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하는데, 자, 대위 신청인데 보세요. 자, 여기 위탁자, 이 부동산을 맡긴 사람이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수익자가 누굴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요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를 뭐 신청한다고요? 대위 신청하는데,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야.
아까 했었지? 수탁자 단독 신청. 이거 신탁 등기할 때 합니다, 이거.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데 얘가 안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맡긴 사람이 피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대위에서 등기를 딱 친단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 멸실했을 때 아까 했잖아. 몇 개월 내? 1개월 내에 멸실 등기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해줘가지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건물이 멸실됐어. 그 멸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게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건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됐어요, 멸실. 몇 개월 내에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1개월 내에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해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못 하잖아. 그러면 누굴 대위해서? 건물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멸실 등기가 돼야 지상권이나 임차권, 토지 임차권 내가지고 월세 받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수용시 대위 신청까지 보고 갑시다. 수용시 무슨 신청? 대위 신청. 수용됐죠? 맞습니까? 수용됐을 때 이전 등기는 아까 무슨 신청한다 그랬어요? 단독 신청하잖아. 근데 깨끗하 죽을 뻔네. 등기 명의나 상속인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죠? 누굴 대위해서? 등기 명의나 상속인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면 수용됐을 때. 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신청 시 대위 신청 된다, 안 된다? 합니다. 요것입니다. 강고선이가 촉탁이 된다 나와야 되죠? 대위 촉탁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정리가 됐고요. 책에 정리합니다. 자, 갑시다, 책에. 153페이지. 채권자 대위 신청 나옵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 돼.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로 밑에 채무자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위 신청을 두고 있다. 되시면 되고. 채권자 대위 신청 요건인데 기업번호 현관펜.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야 되지. 맞아요? 그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종류를 불문입니다. 금전 채권인지 묻지 않는다. 돼 있죠. 넘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D급번에 두 번째 줄까지 주시고 반드시 뭡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을이 뭐야 돼? 을이 등기 권리자야 되죠. 맞아요? 을이 뭐였나? 등기 권리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주시고 등기 권리자로서 해야 됩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똑같이 3번 갑니다. 대위 신청 절차입니다. 자,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 등기, 여기 나오죠. 신청인 누구래, 신청인? 채권자입니다. 현관펜, 채권자. 채권자가 단독으로 대위 신청할 수가 있으나, 채무자와 제3자의 공동신청에서 해질 등기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제3자와 공동 신청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 뒤에 거 필요 없고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지문은 심이 안 나와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자, 어디로 가냐면 A번 갑니다. A번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이 포인트 뭔데? 포인트. 이거 보세요. 채무자는 여기 시험 포인트야. 채무자는 누구 앞으로 등기돼? 채무자 앞으로 등기되잖아.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됩니다. 등기 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채권자는 주민등록번호 빼고 적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는 채권자는 뭐 뺀다? 주민등록번호 뺀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성명 주소만 적어. 주민등록번호 안 적어. 맞죠? 그런데 등기하는 놈은 다 적어야 돼.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 등기되는 놈은 다 적어야 돼. 맞죠? 등기되는 놈은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야 돼. 대위 신청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요거 채권자나 대리인을 했을 때는 뭐만 적으면 되고 성명 주소만 적으면 되지만 등기하는 놈은 다 적어야 돼. 알겠어? 됐어. 그렇게 돼요.
자,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A번, C번 딱 묶어줘. A번, C번 별표. 대위자는 성명 주소 주면 되고 피대위자 등기하는 놈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첫 번째 줄. 신청 정보의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번에 가서 별표. 대위의 대위 될까 안 될까?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대위의 대위도 된다.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다. 별표입니다. 됐습니까? 자, 등기 실행입니다. 대위자는 아까 뭐 준다 그래서 성명, 주소만 적어. 그거 줄 것이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는 다 적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니은번에 줄 것이고. 그 누가 등기 신청했어? 채권자가 등기 신청했잖아. 그 등기 대부 때 그럼 이 사람에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야, 채권자 등기 신청해가지고 등기대 때 조심해야 돼. 통지해 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갑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위 신청 아까 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위 신청. 첫 번째 줄 줄 것이고 구분소유자 일부가 최초 행간표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다른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무슨 신청합니까? 밑에 대위 신청합니다. 이 경우 맞죠?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별표입니다. 넘기시고. 자, 그리고 표시의 변경 등기 대위. 그러면 건물 지었는데 표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된 등기가 구분 건물이 됐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줄. 구분 건물이 아니는데 구분 건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알죠?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구분 등기가 된단 말이야. 이럴 때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요것도 동시 신청이면서 대위 신청이에요. 자, 신탁 등기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1번에 자, 옆에다가 220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자, 220페이지가 보세요.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 가면은 220페이지에 가면은 220페이지 갑니다. 220페이지 가면은 기억번에 보시면은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동그라미 2번 신탁 등기에서 동그라미 기억번 무슨 누가 단독 신청한다 그랬어? 수탁자가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 할 때 탁자의 행간편이고 그래서 D급 들어가죠? 단독 신청. 근데 밑에 D급번에 또 옆에 156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대위 신청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누가 하는데요?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합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왔습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대위에서 등기 신청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신탁 등기 누가 해야 됩니까? 수탁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인데 위탁자도 수익자가 마수있다고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56페이지로 오셔서 1번, 2번 전부 다 220페이지 참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별표 장애신 나왔죠? 건물이 멸실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멸실 등기를 몇 개월 내야 되는데 1개월 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가 답답하겠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됐어요? 네, 됐어요. 별표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서 건물이 멸시되면 멸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으면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가요? 대지 소유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양갈로 5번입니다. 수용됐을 때 누가? 첫 번째 줄. 등기 명의나 상속인이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이런 것들을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는 초탁에서 하겠죠? 네,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시에 대위 신청. 요거 세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돼요. 돈 안 냈다는 얘기지? 안 내가 압류했단 말이야. 압류. 맞죠? 이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그럼 대위에서 등기 해본단 말이야. 에?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야. 미등기 부동산 체납 처분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등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대위 축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네요. 체크하시면 돼요. 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57페이지 대리인의 신청. 자, 우리가 세 가지 신청이. 자, 신청에서 공동 신청, 갑을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 맞아? 이제 제3자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제3자가 누구 있어? 제일 먼저. 상속인이 한게 있잖아.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고 세 번째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대리인 누군데? 법무사, 변호사. 알겠죠? 자, 그럼 가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대리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민법은 자기계약 삼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등기는 허용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주시면 돼. 등기 신청에 있어서는 자기계약 삼방대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한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존속기간과 흥결의 효과인데 요것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주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만 있으면 돼, 대리인은? 등기 접수할 때까지만 대리권이 있으면 돼요. 알겠죠? 쭉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 줄 거면 되고. 됐습니까? 자, 대리권의 흥결의 효과인데, 요거는 됩니까? 흥결이 있다? 나중에 각하사에 보면은 흥결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등기해도 뭡니까? 실체관계 보호하면 유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갑니다. 대리인 등기 신청 절차입니다. 한번 물어볼게.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도 채권자는 뭐만 적어? 성명주소. 대리인도 성명주소. 등기하는 놈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했다. 끝났잖아. 넘기고. 대리인이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주구시고. 등기 기록하는데, 자, 보세요. 다 했다. 대리인은 성명주소를 등기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성명주소 신청서에 적는데,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법무사 이름 적으나? 등기부 한번 떼봤는데 법무사 이름 맡겼는데 법무사 이름 적겠어? 안 적히잖아. 그래서 등기 기록을 안 한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아셔야 될 게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기록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하는데 우리 법무사 대리인 할 때 법무사 무슨 법무사 안 하잖아. 맞죠? 그 얘기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 기관인 성명, 주소 등을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별표. 법인이 아닌 사람 누굽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 법인이 아닌 사단은 어떻게 되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은 종중분중이잖아. 그러면 관리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하겠지. 맞지? 얘는 그 구성원입니까? 아닙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구성원이잖아. 그러면 주민등록까지 적어야 돼. 알겠어? 이해됐어요? 등기하는데 구성원이면 적어야 돼.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하기. 이게 쉬운 문제야.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자, 뭐랬어? 다시 할게. 등기를 채권자 대위하는데 채무자는 등기하는 놈이지. 성명, 주소, 주민등록 적어. 맞아요? 그런데 채권자는 성명, 주소 적어. 등기부 기록해. 근데 대리인이 할 때는 법무사 적어 안 적어? 안 적는단 말이에요. 신청만 하고. 맞죠? 그런데 누가 합니까? 그 등기된 사람은 성명, 주소 다 적죠? 법인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기관,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적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랬어? 아까 법인이 아닌 사단, 아까 뭐랬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 다 적어야 돼. 알죠? 네, 그거요.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차이점은 아까 뭐랬냐면은 위에 법인 두 번째 보세요. 법인인 경우는 성명, 주소를 적는데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신청서에 적어요. 근데 등기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왜? 구성원이니까. 등기 구성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문제 몇 문제 풀고 맞춰야 되겠네요. 맞춰야 되죠. 자, 맞춰야 되죠. 어디 있느냐? 저 뒤에 가서. 자, 어디로 가느냐? 201페이지.
201페이지. 자, 1번 장년무지 한번 풀어보자. 201페이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까? 자, 1번. 정지 조건이 붙은 유증.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당연한 거죠. 조건이 성취되어 주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고 2번이 틀린 건 누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학교 사립대학교죠? 학교 명의로 신청할 수가 없고 뭐입니까? 재단 명의로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등기는 쌍방대리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금방 했다. 된다고 했고 맞죠?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이 했어. 법인이 아닌 사단 맞습니까? 매수해주 종료 대표자는 이등 신청 등기 신청 누가 한다고 해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 했잖아. 맞고 5번 질문 어떻습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 대위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자 맞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대위하는 겁니까? 채권자가 하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 답은 바로 2번인 거 알겠죠? 학교.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절차부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업번호 어떻습니까? 갑소에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설정된 을명의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는 자, 저당권을 누구한테 등겼어요? 병인한테 등기잖아. 맞죠? 을명의 저당권을 병인한테 등긴다. 그러면 을이 등기 의무자 맞죠? 기업은 맞네. 그럼 등기 권리자는 병이잖아. 등기함을 이루 보니까 기업번 맞네요. 니은번은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로 중간승이한 등기 아닙니까? 을명의 등기를 원인을 이유로 갑이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말소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었다.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지금 병 앞으로 된 등기가 중간생 등기 아니고 병 앞으로 등기됐네. 맞죠? 등기를 말소하면은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됩니까? 을이지. 누구 앞으로 등기 가져오니까? 을. 병이 지금 등기돼 있잖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병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등기 말소한다. 그러면 누구 앞으로 등기를 받아? 을 앞으로 받잖아. 그럼 등기 의무자는 누구야? 병. 등기 권리자는 을. 이게 되지. 그럼 니 한번 틀렸네? 그럼 등기 권리자는 을이라 해야 되지. 을. 그 다음에 디귿번. 채무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갑의 채권자 병이 등기 원인의 사행임을 이유로 자 이전 등기를 말소를 구한다. 말소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등기함으로 이득 보는 거. 지금 보세요.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 했잖아. 그럼 사행위로 취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등기 말소하라고 했네. 그럼 말소함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 누구야? 갑이잖아, 갑. 맞죠? 을에 지금 등기되어 있는데, 을 앞으로 갑인데 이전 등기 됐다며. 그럼 판결받아가지고 말소한다며. 말소하면은 등기 권리자가 얘가 말소하고 등기 가져오면 얘가 등기하면 이득 보잖아. 갑이 이제 권리자죠. 맞아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네. 자, 요게 우리 프린트에도 4번에 문제 있죠? 다른 건가? 요거 다른 거네. 다른 거네. 채권 대위 신청이네요. 자, 다른 거네. 요거 4번 문제 풀어보자, 그러면. 30일에 나왔던 거. 채권자 갑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무자 을을 대위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어요. 채권자 갑이 대신 채권자 을을 대위한다. 그러면 채권자가 있어 누구예요? 갑이네. 자, 이 갑이 이제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네. 맞아요? 자, 가자. 자, 이렇게 된 게 대위 신청입니다. 옳은 거. 자, 1 기업번 맞아요? 을은 등기 신청이 없으면 갑의 등기 신청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무슨 신청됩니까?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기업은 X지? 등기 신청, 맞네. 맞는 내용이네.
이 채무자가 등기 신청권이 없으면 안 된다 했죠. 아, 맞는 내용이네. 맞는 내용이네. 말 잘못 봤네요. 맞는 내용이고.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니은번은 대위 신청 시에 의리 등기 신청이다.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신청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 채권자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니은번도 등기 신청은 누굽니까? 요 갑이잖아, 갑. 그럼 니은번 맞아 틀려?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대위 신청을 할 때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당연한 거죠? 맞아. 맞고 그 다음에 니을번은 대위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통지한다. 을에게 맞죠? 등기 완료다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지. 니을번 맞죠? 다음 몇 번이야? 4번 아닙니까? 4번 맞네. 4번. 기억, 디귿, 리얼이네요. 맞죠? 기억 옳은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많이 했네. 여기까지 했네. 한 개만 더 풀자. 202페이지에 그 3번 문제 단독 신청까지 했잖아. 요까지 해야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 빨리 풀어보세요. 이거 단독 신청. 가등기 명의 가등기 말소도 지가 하는 거잖아. 단독 신청이고 수용일 때 단독 신청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채권 최고에 감행했다. 요거는 공동 신청이고 포괄 유증 공동 신청. 쉽잖아. 다음 몇 번? 2번.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